실화 범죄. 주먹은 없었다. 그러나 피는 흘렀다. 법정에선 청량리 황제의 실체 청량리는 언제나 소음으로 숨쉬는 동네였다. 낮에는 시장의 고함과 철길을 지나는 열차 소리가 뒤섞였고, 밤이 되면 술에 취한 사람들의 욕설과 웃음이 골목을 채웠다. 백승환은 그 소리 속에서 자랐다. 그의 어린 시절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여러 번 바뀌었고, 학교 기록은 중학교를 채우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가 10살이 되기 전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청량리 포장마차 골목에서 밤을 새우며 생계를 이어갔다. 승환은 어릴 때부터 사람의 얼굴을 빨리 읽는 아이였다. 누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지, 누가 돈이 없어서 소리를 높이는지, 누가 진짜 위험한 사람인지를 눈빛만 보고 구분했다. 맞서 싸우는 것보다 먼저 피하는 법을 배웠고, 피할 수 없을 때는 끝을 내야 한다는 것도 일찍 알았다. 15살 무렵 그는 이미 골목에서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이유 없는 폭력을 싫어했고 대신 정리를 했다. 두 노점상이 자리 문제로 싸우면 중간에 섰고, 외부에서 온 양아치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조용히 불러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과시하지도 않았다. 대신 결과만 남겼다. 쟤한테 맡기면 말이 통한다. 그 말이 퍼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20살이 되기 전 청량리 뒷골목의 상인들은 경찰보다 먼저 백승화를 찾았다. 그는 돈을 요구했지만 보호비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대신 질섭이라고 불렀다. 약속을 어기지 않았고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지켰다. 경찰 단속이 있으면 미리 알려줬고, 외부 조직이 들어오면 골목 자체를 닫아버렸다. 그 시절 청량리는 무법지대였다. 법은 있었지만 골목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그 빈자리를 백승화가 채웠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의지했다. 그 미묘한 경계가 그의 힘이 되었다. 처음으로 사람이 다친 날은 비 오는 밤이었다. 재개발 예정지 근처 공터에서 외부 조직과의 충돌이 벌어졌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판이 벌어졌고 승환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싸우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고 그 신호로 판은 끝났다. 그날 이후 청량리에서 그의 이름 앞에는 별명이 붙었다. 황제. 승환은 그 별명을 좋아하지 않았다. 왕관 같은 것은 없었고 자리에 앉아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다. 대신 밤마다 골목을 걸었다. 누가 흔들리는지, 누가 욕심을 키우는지, 누가 선을 넘을 준비를 하는지 확인했다. 권력은 움직이지 않으면 썩는다는 걸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황제의 자리는 언제나 법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청량리는 그를 키웠고 동시에 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청량리에서 황제라는 별명이 굳어지기 시작했을 때 백승환은 이미 예전의 골목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주먹을 앞세우지 않았고 대신 사람을 썼다. 누가 말을 전하고 누가 돈을 걷고 누가 문제를 키우는지 모든 역할이 분리되었다. 조직이라는 말조차 쓰지 않았지만 구조는 이미 조직이었다. 승환은 가장 먼저 기록을 남기게 했다. 돈의 액수, 날짜, 장소, 사람의 이름까지. 기억에 의존하지 않았다. 기억은 배신하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의 노트는 법보다 정확했다. 세력이 커지자 갈등도 커졌다. 청량리를 넘어 동대문 쪽으로 판이 넓어지면서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던 다른 조직들과 마찰이 생겼다. 처음에는 말로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욕심은 항상 말을 앞선다. 한밤중 창구 앞에서 벌어진 충돌은 이전과 달랐다. 이번엔 피가 멈추지 않았다. 승환은 그 현장을 직접 보았다. 쓰러진 사람의 숨이 점점 가빠지는 것도, 주위에서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 것도 모두 보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이미 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그를 더 무서워하게 되었고 동시에 더 따르기 시작했다. 두려움은 충성으로 가장하기 쉬웠다. 그는 그 착각을 이용하지 않으려 했지만 판은 이미 그렇게 굴러가고 있었다. 조직 내부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오래 함께했던 이들은 조심스러웠지만 새로 들어온 놈들은 빠른 돈에 눈이 멀었다. 규칙을 어기고 선을 시험했다. 승환은 경고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없었다. 그날 이후 한 사람이 사라졌다. 소문은 돌았지만 누구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확인하는 순간 자신도 그 판에 발을 들이게 된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량리는 침묵으로 합의된 동네가 되었다. 하지만 침묵은 오래가지 않는다. 경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순찰이 늘었고 낯선 형사들이 골목을 오갔다. 그들의 눈은 시장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었다. 백승화라는 이름이 내부 보고서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느꼈다. 황제의 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얇은 얼음 위에 서 있다는 걸. 그날 밤 승환은 처음으로 잠을 설쳤다. 권력은 아직 손에 있었지만 법의 그림자는 이미 그의 뒤에 드리워지고 있었다. 청량리는 더 이상 그만의 골목이 아니었다. 경찰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집요했다. 청량리 파출소가 아니라 광역수사대가 붙었다는 사실을 백승화가 알아차린 건 순찰 차량의 번호판이 바뀌었을 때였다. 단속이 아니라 관찰이었다. 잡으러 오는 눈이 아니라 오래 지켜보는 눈이었다. 승환은 그 시선이 가장 무섭다는 걸 알고 있었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돈의 흐름을 줄였고 불필요한 만남을 끊었다. 밤 순찰도 최소화했다. 황제는 모습을 감출수록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걸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됐다. 조직의 실무를 맡고 있던 이준호는 달랐다. 오래된 충성보다 미래를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경찰의 접근을 가장 먼저 느꼈고 동시에 가장 먼저 흔들렸다. 참고인 조사라는 이름으로 불려간 날, 그는 이미 선택을 끝내고 있었다. 처음엔 작은 정보였다. 저 사람은 말단입니다. 그건 개인적인 다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형사들은 기다렸고 기다림 끝에 질문의 방향을 바꿨다. 돈, 계좌, 기록, 노트. 이준호는 결국 입을 열었다. 조직의 구조, 자금의 이동, 충돌이 있었던 날짜와 장소까지. 백승화가 직접 손을 대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오히려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지시하지 않아도 판이 움직인다는 것, 그것이 리더의 증명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승환은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사람들의 눈이 달라졌다. 말수가 줄었고 연락이 늦어졌다. 배신은 항상 소문보다 먼저 공기를 바꾼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판에 금이 갔다는 걸. 체포는 새벽에 이루어졌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분명했다. 도망치지 않았다. 저항도 하지 않았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승환은 처음으로 황제라는 이름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실감했다. 조사실에서 형사는 말했다. 당신이 직접 때린 건 없죠. 하지만 당신 이름으로 사람이 다쳤습니다. 승환은 고개를 들었다. 부인하지 않았다.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법이라는 판 앞에 섰다. 청량리에서 통하던 질서는 여기서는 아무 힘도 없었다.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시작됐다. 구속기간 안에 모든 퍼즐을 맞춰야 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서두르지 않았다. 이미 판은 짜여 있었고 백승환은 그 중앙에 놓여 있었다. 법정에 처음 들어섰을 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방청석에는 기자들이 앉아 있었고 카메라는 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집요하게 따라갔다. 청량리 황제 법정 출석. 그 문장이 기사 제목으로 떠올랐다. 검사는 차분했다. 감정은 배제했고 사실만 나열했다. 조직의 구조, 돈의 흐름, 충돌이 발생한 날짜, 병원 기록,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 증거는 쌓여 있었고 하나하나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피고인은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결정 하나로 폭력이 발생했고 그 결과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 말은 판결문을 미리 읽는 것과 같았다. 변호인은 다른 방향을 택했다. 청량리의 현실, 공권력이 닿지 않았던 골목, 생존을 위한 선택. 백승화가 없었다면 더 큰 혼란이 있었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 순간 판사는 고개를 들었다. 질서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다. 그 말 한마디로 법정의 방향은 정해졌다. 증인석에 오른 이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질문에 짧게 답했다. 백승환은 그를 보지 않았다. 분노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다. 배신은 예상보다 늦게 왔을 뿐이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언론의 톤은 달라졌다. 처음엔 전설의 몰락이었고 나중엔 조직범죄의 전형이 되었다. 황제라는 이름은 더 이상 신화가 아니었다. 범죄의 별명일 뿐이었다. 선고일 법정은 다시 가득 찼다. 판사는 기록을 넘기며 말했다. 피고 백승환은 지역사회의 공백을 이용해 사적 권력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법의 영역을 침범한 행위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징역 15년. 그 숫자가 공기처럼 법정을 채웠다. 백승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놀라지도 흔들리지도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황제의 자리는 결국 법 앞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사실을. 그날 그의 이름은 판결문 속에 영원히 남았다. 권력이 아니라 죄명으로. 교도소의 아침은 늘 같은 소리로 시작됐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 발걸음이 바닥을 긁는 소리, 그리고 아무 감정도 섞이지 않은 호출. 백승환은 그 소리에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시간은 이곳에서 천천히 흐르지만 절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눈에 띄지 않았고 앞에 서지도 않았다. 청량리에서 그가 배웠던 것은 힘이 아니라 균형이었고 그 감각은 감옥 안에서도 통했다. 다툼이 생기면 조용히 중재했고 선을 넘는 사람에게는 단호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황제가 아니었다. 단지 수감자 번호 중 하나였다.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졌다. 사라진 얼굴들, 돌아오지 못한 이름들,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전화. 이제는 그만 살아라. 그 말이 형벌보다 더 무거웠다. 시간이 흘러 출소 날이 다가왔다. 밖은 변해 있었다. 청량리는 재개발로 낯선 동네가 되었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떠나 있었다. 전설은 기록으로만 남았고 현실은 냉정했다. 그는 다시 판을 잡지 않았다. 작은 일용직을 전전했고 이름을 숨겼다. 과거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은 완전히 끝나왔다. 끝나지 않았다. 과거의 피해자 중 한 명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 다시 선 백승환은 이번엔 고개를 숙였다. 변명도 설명도 없었다. 제가 만든 질서는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말했다. 형은 끝났지만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 그날 그는 마지막으로 판결을 받았다. 법의 판결이 아니라 삶의 판결이었다. 청량리 황제 백승화. 그 이름은 더 이상 권력도 공포도 아니었다. 한 시대가 만든 인간의 기록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이렇게 남았다. 폭력으로 세운 질서는 반드시 법 앞에서 무너진다. 사람들은 보통 판결이 내려지면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신문은 그렇게 쓰고 뉴스는 그렇게 마무리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삶은 그 이후부터가 더 길고 더 조용하며 더 고통스럽다. 백승화의 인생도 그랬다. 출소 후 몇 해가 흘렀다. 그는 여전히 청량리 근처에서 살았지만 더 이상 중심에는 서지 않았다. 재개발로 바뀐 거리에서는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 사실이 오히려 그를 편하게 했다. 그는 이름을 숨기고 과거를 말하지 않고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았다. 가끔 술집 TV에서 범죄 다큐멘터리가 나오면 화면을 피했다. 조폭, 조직, 황제라는 단어가 흘러나올 때마다 그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끼려 애썼다. 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다. 기억은 형기를 마치지 않는다. 어느 날 오래전 그를 따르던 한 사람이 찾아왔다. 이제는 중년이 된 얼굴이었다. 형님, 다시 한 번만 판을 잡아주면. 백승환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 말이 어떤 끝으로 이어지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판은 끝났어. 짧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대가가 담겨 있었다. 며칠 뒤 그는 혼자 청량리 옛 골목이 있던 자리를 걸었다. 이미 철거된 자리, 기억만 남은 땅.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질문했다.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 답은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그가 선택한 모든 순간이 지금의 삶으로 이어졌다는 사실. 백승환은 더 이상 황제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영웅도 완전한 악인도 아니었다. 법은 그를 처벌했고 사회는 잊었으며 남은 것은 스스로 감당해야 할 시간뿐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 사건도 재판도 기사도 없다. 그저 한 인간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판결이었다.